네, 대한민국 1000만 개인 투자자 원금 회복 프로젝트 주식 1타 강사들에게 직접 투자 노하우를 배워보는 상한가스쿨, 오늘도 힘차게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황윤기입니다. 네, 1월이 거의 다 지나갔습니다. 우리 시장은요, 1월 한 달 내내 출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도 상승 출발을 했지만 양시장 극명하게 다른 흐름을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네, 앞으로 1월 FOMC 실적들 그리고 경제 지표들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또 많은 변동성이 예상이 됩니다. 어려운 시장일수록 저희 상한가스쿨과 함께 하시면서 좋은 종목들 그리고 전략들 꼼꼼하게 챙겨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어려운 시장일수록 믿고 맡기는 분입니다. 저희 김정혁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오늘 시장도 굉장히 출렁임이 많았잖아요. 좀 네. 어려운 시장이었던 것 같은데 특히 종목별로 등락이 굉장했습니다. 근데 전문가님께서 또 종목별로 기가 막히게 잘 짚어주고 계시잖아요. 네. 전문가님께 또 강한 시장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오늘 시장 또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일단은 뭐 기가 막힌 결과가 항상 나온다라고 하면은 뭐 항상 뭐 좋은 내용이겠지만은 요즘에 시장이 좀 너무하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코스피랑 코스닥이랑 좀 많이 엇갈리는 그런 시장의 흐름들이 나왔고요. 코스피가 오늘 그래도 장중에는 1% 이상의 상승률을 보여주기도 했었고, 코스피에 있는 대형 종목들은 오늘 올라가는 종목들이 좀 더 많았었죠. 근데 그동안에 좀 소외됐었던 종목들이,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지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시장의 뭐 주요 수급들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집중을 하지 않았었던, 그러니까 과거 좀 소외 종목들의 반등이 오히려 좀 더 부각이 좀 됐었던 것 같고요.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난 금요일에 급반등이 무색할 정도로 상승분들을 그대로 좀 다 토해내면서 마이너스 2% 넘게 하락하는 좀 아쉬운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자, 글쎄요, 일단은 시장이 좀 많이 아쉽죠. 저는 뭐 1월 달에 우리 증시의 2024년도 전망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뭐 12월 달에 이제 막판 랠리에 의해서도 뭐 2024년도 전망을 얘기를 했었을 때 저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예상치 못했었던 그런 지정학적 리스크들도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요즘에는 시장의 좀 투심이 좀 예전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다만 뭐 시장의 방향은 우리가 어떻게 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은 아닌 것 같고요.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현재 상황이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좀 결과들이 좀 많이 달라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그래도 1월 달에 코스닥이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좀 하락을 했지만 저와 함께 하셨던 분들, 그 다음에 같이 하셨던 결과치들을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또 할만한 시장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시장보다는 개별 종목들, 지금 이슈가 강한 종목들이라던가 아니면 기업 자체가 워낙 좀 힘이 좋았었던 종목들, 이런 거에 대한 선별이 좀 잘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뭐 지금 시장은 계속해서 부정적인 흐름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시장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이제 결론을 원하신다라고 하면은 지금 했던 것처럼, 여태까지 했던 것처럼 개별 종목을 좀 잘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차트를 좀 보면서 하나씩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는 위쪽으로 돌파 시도를 좀 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과거에 이탈을 된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횡보세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이 좀 많이 밀렸지만 삼성전자를 기반으로 한 코스피 종목들, 코스피 지수가 나름 좀 버티는 모습이 그래도 이제는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이제 좀 희망을 가지게 하죠. 근데 이제 지금도 기술적으로 중요한 그런 상황이 됩니다. 과거에 제가 시황을 언급을 드렸었을 때 기술적인 저항 지지선이 깨지는 이 위치에서 버티느냐 아니면은 이탈을 해버리느냐, 그거에 따라 시장의 심리들이 좀 많이 변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아쉽게도 그게 이탈이 돼버렸고 그 이후에 코스닥의 시장은 조금 더 좀 힘든 그런 상황들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코스피가 조금만 더 힘을 써서 심리를 좀 다시 좀 바닥이다라는 이런 이제 좀 심리로 좀 돌려준다라고 하면은, 사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수치적인 부분들은 2차 전지 시총 상위 종목들에 의해 또 좌지우지되고 그다음에 분위기에 좀 많이 휩쓸리는 그런 부분이라 코스피가 먼저 자리를 잡아준다라고 하면은 시장의 전반적인 이런 부담감과 위협들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항상 시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지금 우리나라 시총 상위 종목들이
뭐 악재들도 많고 그다음에 자기 그 좀 주관들이 뚜렷하지 않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에서도 뭐 이제 코스피에서도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뭐 가는 종목들이 더 간다라던가 아니면 이슈로 부각이 되고 실적보다는 이제 테마로 부각이 된 종목들이 지금 상황에서는 더 강조가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오늘 같은 경우도 뭐 반도체 종목들이 전반적으로는 하락을 했지만 그 와중에서도 급등하는 종목들은 또 반도체에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러니한 이런 현상들은 아마도 뭐 계속해서 좀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될 그리고 풀어가야 될 숙제이고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시장의 멘트는 항상 동일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은 우리가 다른 종목과 다른 섹터와 다른 테마와 다른 전략을 통해서 우리가 다음 수익을 이어갈 수 있는 방법들을 또 살펴보고 준비를 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 또 좋은 내용들을 준비를 했고요. 오늘 또 올라가고 상승하는 테마들을 보면서 그 다음에 후속으로는 이 녀석과 이 종목과 이런 내용들이 가겠구나라고 제가 좀 생각을 많이 연구를 해갖고 왔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강의에서 잘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따라와 주시면서 우리 어려운 시장에서 우리의 계좌는 또 역행하고 수익률은 올라가는 그런 결과치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장이 한 달 내내 어려웠긴 했지만요. 또 우리 전문가님이 개별 종목 짚어주시는 게 가장 큰 장점이시잖아요. 또 수업 안에서 짚어주시는 종목들이 몇 번이고 굉장히 잘 가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믿고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 또 같은 섹터 안에 있다라고 해도 어떤 종목은 네. 굉장히 잘 가고 또 어떤 종목은 좀 부진했던 것 같아요. 오늘 가져오신 첫 번째 특징주는 어딜까요? 네, 오늘은 삼성전자를 한번 또 체크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요즘에 뭐 변동성이 거의 뭐 중소형 스몰캡 기업처럼 변동성이 굉장히 좀 큰 그런 상황이죠. 사실 미증시에서 불어오고 있는 반도체 열풍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저조한 그런 상황이지만 뭐 급락도 했다가 또 반등도 했다가 그래서 뭐 다른 뭐 지수를 결국에는 뭐 끌어주는 역할을 좀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코스피가 상승을 유지할 수 있었던 부분들도 삼성전자의 역할이 굉장히 좀 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에서 또 3D 디램이라는 또 새로운 키워드와 그 다음에 우리 시장에서의 뭐 재료가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모멘텀을 좀 던져주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차트를 보면서 삼성전자를 체크를 해보면은 과거에 이제 실적 발표가 좀 좋지 않게 나오면서 삼성전자가 이제 굉장히 좀 중소형주들 빠지는 것처럼 등락을 좀 많이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어느 정도 소화를 해낸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최근에 또 수급의 변환점을 본다라고 하면은 연기금은 팔고 있지만 그래도 외국인 수급들은 계속해서 순매수가 붙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삼성전자를 나쁜 기업이라고 막 이렇게 좀 얘기를 할 수는 뭐 어떤 투자자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삼성전자가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가 우리 시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다른 종목들과 지수를 좀 들어 올려주는 견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오늘의 이 액션과 뭐 조그마한 이 1.36%의 반등과 그다음에 외국인들의 연속 수급세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중소형 반도체 종목들의 이런 순환 랠리를 더 이끌 수 있을 만한 저런 자극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삼성전자는 뭐 흐름을 좀 지켜보고요. 이렇게 좀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삼성전자의 힘이 조금씩 좀 올라오고 있다라는 그림들이 본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이제 파급 효과가 더 커져서 중소형 반도체 종목들은 그런 순환 랠리가 조금 더 세질 수 있다. 이런 부분들만 체크를 하고 넘어가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꿈의 매물이죠. 3D 디램. 오늘 반도체 섹터가 전반적으로 말씀 주셨던 것처럼 흐름이 좋지는 않았지만 이 같은 소식에 힘입어서 삼성전자 오늘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우리 삼성전자의 흐름을 체크하는 거는 항상 중요한 일인 것 같고요. 자,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 시장 안에서 유가 그리고 석유 관련주들도 잘 갔잖아요. 네. 이 안에서 체크해보는 게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안에서 특징주 가져오셨을까요? 네, 뭐 특징주의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잘 나간 종목들, 그다음에 오늘 뭐 시장의 수급이 집중된 종목들을 안 보고 넘어갈 수는 없겠죠. 근데 이제 오늘 저는 흥구석유라는 종목을 이제 두 번째 특징주로 한번 이제 선택을 해봤는데, 네. 뭐 그도 그럴 것이 오늘 한 20% 이상의 상승률을 하루 만에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글로벌 뉴스를 계속해서 체크를 해본다라고 하면은 뭐 이제 뭐 후티 반군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중동에서 지정학 리스크들이 끊기지 않고 계속해서 좀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1월 달에 시장이 계속해서 좀 힘을 못 쓰는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가 이런 이제 좀 지정학 리스크적인 요소, 이런 것들이 좀 더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뉴스가 좀 굵어짐에 따라
국제 유가가 다시 올라갈 수 있어. 그다음에 좀 이거는 중동 문제가 좀 심각하고 확전이 지속이 될 것 같은데 이런 분위기들과 기대감들이 오늘 흥구석유를 좀 들어올리는 그런 모멘텀이 된 것 같습니다. 사실 뭐 흥구석유뿐만이 아니라 오늘 LNG 관련된 종목들도 반응이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닥에 있었었던 그런 이제 뭐 식량 관련된 사료주들 이런 종목들도 이제 반응이 좀 나왔었죠. 사실 뭐 제가 시장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개별 종목에 좀 집중을 합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뚜렷한 방향 제시를 지금 당장 이제 확신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오늘과 뭐 내일의 분위기가 또 다를 것이고 그 다음날의 분위기가 다를 것이고 또 금요일과 오늘의 분위기가 또 많이 달랐던 것처럼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변수들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좀 체크를 해야 되는데 저는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하면서 그러니까 소액이라던가 일부 정도의 좀 비중 가지고는 해칭 느낌으로 이렇게 좀 반사익 수혜주들을 하나씩 좀 가지고 있어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흥구석유라던가 아니면 제가 예전에 방송에서 언급을 드렸던 뭐 중앙에너비스라던가 이런 종목들도 오늘 뭐 코스닥이 빠지면서 지정학 리스크가 부각이 되다 보니까 또 다시 한번 이제 올라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죠. 그래서 오늘 흥구석유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뭐 방산주라던가 아니면 오늘 살짝 반응을 보였었던 뭐 식량 관련된 사료주들 이런 쪽으로도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강하게 말씀드릴 그럴 부분은 아니지만 만약에 제가 포트를 이제 좀 꾸리고 운영을 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일부 좀 소액 물량 정도는 핵심 느낌으로 이런 반사익 수혜주들도 좀 찔러놓고 그다음에 시장이 빠질 때 좀 위안을 받을 수 있는 이런 테마로 같이 좀 보셔도 관심 정도는 가지셔도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달에는 참 이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된 종목이 빠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미군 사망자 처음으로 발생하면서 중동 지역 긴장이 관련주들에게 호재로 다시 한번 작용을 했죠. 16.22% 상승하면서 장 마친 흥구석유, 오늘 유가 관련주 등 특징주로 다시 한번 짚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 전문가님이랑 한 달 동안 방송을 하면서 로봇주 정말 많이 짚어주셨거든요. 이 반복해서 말씀해주고 계신 게 로봇주 안에서의 또 순환 랠리잖아요. 네. 이 안에서 특징도 오늘도 한번 가져오셨을까요? 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좀 효자 섹터 테마가 되기도 하죠. 네. 물론 모든 로봇주들이 지금 다 힘을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데 확실히 순환 랠리와 순환 매들은 좀 잘 나와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에브리봇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뭐 잠깐의 스맥이라던가 아니면 로보로보도 이제 좋은 수익을 우리한테 좀 줬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난주에는 TPC라는 종목이 상한가를 갖고 뭐 아직까지도 빠지지 않고 좋은 위치에서 잘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뭐 에브리봇이라던가 뭐 이제 좀 대표적인 로봇주들도 장중에 좀 반응을 하는 모습들이 제법 좀 인상적으로 좀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TPC라는 종목을 볼게요. 사실 지난 수요일 방송에서 제가 상한가를 또 기록을 했다고 엄청 또 자랑을 했었던 그런 종목인데 아직까지 뭐 흐름이 잘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도 로봇주들을 좀 보고 하나하나씩 또 돌려보고 체크를 좀 했었는데 시장의 뭐 코스닥의 하락이라던가 아니면 코스닥이 오늘 뭐 급락이 나왔었던 부분들 대비해서 전반적인 테마는 아직까지 힘을 좀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테마가 이렇게 좀 강력하다 보면은 오늘은 시장이 너무 힘을 못 써서 같이 좀 조정이 나오긴 했지만 금요일 같은 반등장에서는 로봇주들은 다른 섹터보다 더 세게 반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좀 다음에 순환 랠리 종목들도 기대를 좀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TPC라는 종목과 그 다음에 우린 PTS라는 종목을 이제 그 당시에 같이 좀 제시를 했었는데 TPC 같은 경우는 상한가를 갔고요. 그 다음에 우린 PTS는 아직까지는 뭐 크게 반응이 나온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마찬가지로 바닥을 이제 막 돌파한 자리에서 힘을 모아가고 그 다음에 이제 횡보를 하고 여기서 이제 좀 응축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차트로 보여지기 때문에 뭐 7,000원이라던가 아니면 위쪽으로 거래량이 한번 붙여지는 구간에서는 후속 종목으로서 충분히 좋은 랠리를 보여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TPC는 이미 급등을 하고 상한가를 또 보여줬으니까 또 새로운 후속 종목들을 찾아본다라고 하면은 최근에 또 로보스타의 흐름도 굉장히 좀 좋은 상황이죠. 그러니까 테마가 굉장히 세고 여기에서 순환 랠리가 나오고 있는 와중에서는 준비된 차트를 보는 게 좋다. 이렇게 이제 제가 강의를 통해서 많이 풀어드렸던 내용인 것 같고요. TPC가 횡보하는 구간과 로보스타가 지금 급등 이후에 위쪽을 툭툭 찌르면서 횡보하는 모습은 뭐 기술적인 관점에서도 좀 흡사하고 유사한 부분들이 좀 나오죠. 그래서 오늘 대장 종목들이 안 빠지고 그 다음에 뭐 올라가는 종목들은 더 올라가고 이런 액션들이 나왔으니까 테마의 힘은 여전히 지속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로보스타라던가 우린 PTS의 추가적인 후속 랠리를 우리는 충분히 좀 기대해도 좋겠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번 방송 때 말씀해 주셨던 TPC, 이 로봇 섹터 오늘 전반적으로 부진했던 가운데서 3.56% 상승하면서 장 맞춰졌습니다. 우리 전문가님의 그 예상 적중하는 실력은 진짜 두 번 말하기 입이 아픈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종목 짚고 수업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특징주는 어디일까요? 네, 이제는 좀 집중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전 종목들은 지금 가벼운 마음으로 보셨다라고 한다면은 오늘 지금부터 설명드릴 이 종목과 이 흐름들은 좀 같이 눈을 좀 크게 뜨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레이저셀이라는 종목이 오늘 상한가를 갔어요. 그리고 제가 첫 번째 특징주로 삼성전자를 언급을 드렸죠. 오늘 3D 디램이라는 키워드가 시장에서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급등하는 종목들이 몇 개가 좀 보여졌었는데 대표적으로 레이저셀이라는 종목이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했죠. 근데 이제 반도체 종목들도 이렇게 이제 순환매를 좀 보여주고 거기에 이제 AI 반도체, 그다음에 온디바이스 AI, 온센서 AI, HBM 이렇게 요즘 키워드를 섞고 있는 종목들은 급등을 굉장히 좀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순환매로 골라드렸던 종목들, 그중에 성과가 좋았었던 종목들, 저스템이라던가 아니면은 코리아 서키트라던가 이런 종목들도 코리아 서키트는 오늘 또 두 자리 수익률이 또 잘 보여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 순환이 잘 나오는 종목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혹은 이제 성과가 잘 나왔던 종목들이라고 본다고 하면은 저는 이제 과열이 되어 있는 종목들보다는 바닥에서 이제 막 준비를 하는데 재료가 이제 막 붙기 시작하고 순환매의 조짐이 보여지는 종목들을 저는 선호를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께 강조를 좀 드리는 그런 상황인데 실제로 그런 종목들이 요즘에는 반응들이 좀 더 센 것 같아요. 레이저셀이라는 종목의 오늘 일봉 차트를 보신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조정이 나오고 과열되지 않는 바닥에서 횡보를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었는데 올라갈 수 있을 거란 그다음에 이제 나는 좀 꿈틀거리고 있어라는 그런 액션들을 바닥에서 횡보하는 가운데 이 윗꼬리와 늘어나는 거래량들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그 과거에는 저점이 깨지는 흐름들이 나오다가 저점이 야금야금 올라간다라던가 그 중에서 주요 구간들을 돌파하려는 액션들 이런 부분들로 이제 힌트를 충분히 좀 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레이저셀을 제가 추천드리고 우리 시청자분들께 선물로 드릴 수 있었던 종목은 아니지만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 종목들의 패턴들을 파악을 하고 여기에 대한 재료들을 분석을 하면서 충분히 우리가 성과를 냈었던 것처럼 TPC 상한가처럼 후속 급등 종목들은 충분히 잡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와서 우리가 복귀를 해보고 뒤로 돌아본다라고 하면은 급등 전에 제가 강조를 드리는 바닥에서 시그널들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충분히 올라갈 만한 명분은 존재를 했었고 납득이 될 만한 움직임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오늘 저는 레이저셀이라는 종목을 보면서 이거 바닥에서 이렇게 상한가를 치고 올라가고 삼성전자가 새로운 재료를 던져줬다. 그럼 이 테마는 시원하게 한번 더 올라갈 수 있겠구나. 후속주를 빨리 골라봐야 됐고 다음 준비를 빠르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레이저셀이 상한가를 갔었던 이유와 더불어서 지금 시장에서 반도체 종목들도 굉장히 옥석 가리기가 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키워드가 달려있지 않은 종목들은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이고 키워드가 달려있는 종목들은 가는 종목들이 더 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급등 종목들이 나오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강의를 통해서 좀 잘 풀어보도록 할 테니까 오늘 레이저셀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나는 이 종목 상한가의 후속 종목을 같이 좀 잡아보고 도전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집중해서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특징주 오늘 상한가로 도약한 레이저셀입니다. 앞서 삼성전자 3D 디램 개발 소식에 함께 호재 얻은 종목이고요. 오늘 수업원에 관련 내용들 굉장히 많다라고 하니까 수업 집중해서 들으셔야겠습니다. 자, 저희 방송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 위해서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고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초록 검색창에 상한가 스쿨 검색하시면 맨 위에 홈페이지 들어올 수 있는 링크가 바로 뜨고요. 이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저희 상한가 스쿨 홈페이지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전문가님들 얼굴 밑으로 쭉쭉 내려오시다 보면은 깜빡깜빡하는 방송 보기 빨간색 버튼이 보이실 텐데요. 이 버튼만 누르시면 무료 방송 참여가 바로 가능하시고요. 이 무료 방송은 오늘 방송 끝나자마자 8시부터 진행이 되니까 방송 보시고 서둘러서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밑으로 내려오시면 노란톡 들어올 수 있는 배너도 보이실 텐데요. 이 배너 누르시면 또 실시간으로 전문가님이 직접 함께 장 대응해주고 계시니까요. 이 노란톡도 눌러서 전략 챙겨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월요일 기지개를 펴야겠죠. 밑줄 쫙쫙 돼지꼬리 땡땡 하실 준비 되셨다면 수업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토마토TV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월요일, 수요일의 주인공 급등주 1타 강사 김정엽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또 열심히 공부를 하고 또 아는 것이 힘이고 요즘 우리 시장에서는 또 정보력 싸움이 굉장히 좀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오늘 다룰 또 새로운 이슈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어떤 종목을 준비해야 될지 좀 차분하게 하나씩 좀 풀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좀 많이 어렵죠. 월요일부터 오늘 코스닥이 좀 많이 빠져서 저도 좀 텐션이 좀 많이 떨어진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또 이제 새로운 수익을 위해서 그 다음에 오늘 뭐 어려운 시장 안에서도 또 TPC와 같은 그런 상한가 종목을 위해서는 또 우리가 또 힘들어도 열심히 또 새로운 그 종목들을 준비를 하고 다시 또 좋은 씨를 또 뿌려놨다가 이번 주말 혹은 뭐 다음 주 제가 방송을 또 다시 오기 전에 또 좋은 결과치를 기대해 봐도 좋겠죠. 그래서 오늘은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반도체 종목에 대해서 또 얘기를 좀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좀 집중을 하셔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고 요즘 차트, 뭐 요즘 특징주들 몇 개를 좀 체크하면서 오늘 강의를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요즘에 제주 반도체라는 종목이 굉장히 핫합니다. 마치 작년에 있었던 에코프로와 마찬가지로 요즘에는 개인 투자자들이 약간 꿈과 희망 같은 그런 종목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차트를 보시면은 제주 반도체가 상당히 좀 많이 올랐죠. 과거에는 5,000원 언저리에 있었던 주가가 최근에는 4만 원 근처까지 갔다가 오늘은 또 이제 한 3만 원 요 정도에서 이제 종가가 마감이 됐는데 그 사이에 뭐 굉장히 많은 상승률이 나왔습니다. 뭐 10배까지는 아직 가진 않았지만 요즘 시장에서 가장 핫한 종목이라고 본다라고 하면은 뭐 과거의 한미반도체 아니면 요즘에는 제주반도체 이런 종목들이 좀 되겠죠. 온디바이스 AI라는 그런 키워드가 시장에서 나오면서 거기에 이제 최대 수혜주로 평가를 받고 있는 제주반도체가 굉장히 좀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반도체 종목들을 얘기를 할 때 항상 좀 긍정적인 내용들과 더불어서 좀 부정적인 내용들을 한번 같이 좀 강조를 드리죠. 왜냐면은 반도체 종목들이 요즘에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근데 2023년도의 실적들이 과거만 못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주가와 그 다음에 실적과의 괴리가 상당히 있는 그런 상황인데 시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무시하면서 워낙 기대감과 미래 성장성, 먹거리의 가능성, 그러니까 이제 모멘텀과 재료, 그 다음에 심리적인 힘들이 워낙 세게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괴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굉장히 강한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죠. 오늘 같은 경우도 반도체 종목들이 아침장에는 차익 물량들이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이제 끌어올려지고 종가 관리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반도체 종목들이 도대체 언제까지 가려고 언제까지 힘을 쓰려고 그러지 이런 생각들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는 이런 종목들 후속이 될 수 있을 만한 이런 종목들을 찾는 게 우리의 또 숙제가 되고 과제가 되겠죠. 자, 다음 종목은 어버브 반도체라는 종목입니다. 이번에는 온디바이스 AI 쪽이 아니라 어버브 반도체 같은 경우는 최근에 온센서 AI 종목으로 부각을 좀 많이 받았죠. 그리고 삼성전자의 뭐 지분 얘기들이 또 같이 나와주면서 과거에 이제 반도체 종목들 안에서는 사실 좀 순환의 흐름이 조금 좀 늦었어요. 다른 종목들이 먼저 올라가고 분위기를 띄워 올렸을 때 어버브 반도체는 사실 조금 느린 감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새로운 이슈가 더해지고 덜 오른 종목으로 부각을 받다 보니까 바닥에서 상한가도 가고 연속적인 급등이 나오면서 최근에도 뭐 몇 거래일 만에 주가가 2배가 뛰는 굉장히 좀 빠른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어버브 반도체 같은 경우도 최근에 또 키워드를 달고 굉장히 좀 세게 올라가는 종목 중에 하나가 되기도 하죠. 자, 그 다음에 코리아 서키트라는 종목을 볼게요. 이 종목은 제가 같이 하시는 우리 또 투자자분들 저의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이제 정보를 같이 공유 받으시는 분들께 제시를 드리고 방송에서도 언급을 좀 드렸죠. 지난주에도 좋은 결과가 나왔는데 오늘도 장중에 2자리 이상의 상승률을 보여주면서 여전히 좀 강하고 나는 재료가 있고 끼가 있는 종목이야. 이렇게 이제 좀 부각을 또 시켰습니다. 최근에 회로 기판 PCB 쪽 안에서도 이런 반도체의 순환매가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모든 종목들이 막 다 같이 가지는 않지만 이렇게 이제 특징 종목들이 하나하나씩 또 부각이 되고 새로운 이슈를 받게 되면 그 다음에 새로운 시장의 트렌드를 붙이게 된다라고 하면은 단기간 안에 이런 급등 종목들도 굉장히 좀 많이 나오죠. 자, 마지막으로 로체 시스템즈라는 종목입니다. 제가 이 종목도 이제 그 반도체의 순환매를 항상 강조를 드리면서 아직 안 오른 종목인데 차트가 수상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순환 랠리의 흐름을 이어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명분이 있는 종목으로 제가 소개를 시켜드렸던 종목이고, 우리 노란톡에 계신 분들께는 제가 연초부터 강조를 좀 많이 드렸었던 종목이죠. 사실 과거에는 거래량도 없고 조용하고, 그 다음에 시장에서 뉴스가 막 노출이 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분위기를 잡고 바닥에서 올라오는 이런 자리들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은 제가 오늘 장 마감하고 오늘은 또 최근에 고점을 또 뚫고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왔거든요. 알게 모르게 그다음에 조용하게 벌써 제시드린 위치에서 바닥에서 30%가량의 상승률이 이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서 우리가 반도체의 그런 가치 평가적인 측면에서는 많이 오른 종목들은 부정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시장에서 이런 그림들이 반도체 안에서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 반도체를 외면을 해버리면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가져갈 만한 먹거리가 많이 있을까? 또 이런 또 고민을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반도체는 지금 우리 시장의 현재이자 트렌드이기 때문에 이거를 바닥에서 이제 막 장기 투자로 비중 넓게 가져가고 뭐 내년까지 봐야지 뭐 1000배를 10배거를 봐야지 이런 느낌으로 다가가기보다는 지금은 이거를 테마로 받아들이고 덜 오른 종목들 아니면 이제 바닥에서 시작이 될 만한 종목들이 보인다면은 아니면은 새로운 재료가 붙어서 테마로 이제 휩쓸릴 수 있는 종목들이 보인다라고 하면은 그런 것들을 단기적인 관점에서 수익 관점에서 두 자리 수익률을 노리는 단기성 매매로 보는 게 좋겠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죠. 근데 지금도 그 의견은 같습니다. 근데 이제 반도체 종목들이 사실 뭐 재료와 그 다음에 앞으로의 또 미래 먹거리성 모멘텀들은 굉장히 좀 충분한데 미증시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그렇고 삼성전자 실적이 나오고 그러면 또 이제 중간중간에 흔들림을 보여주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뭐 제주 반도체라던가 아니면 뭐 어버브 반도체라던가 이렇게 이미 시작이 되고 과열이 되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런 상승 종목을 볼 게 아니라 개인 투자자들이 아직은 잘 모르고 시장에서 노출이 많이 안 됐어. 근데 그 다음 후속으로 붙일 만한 명분과 재료를 같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 그 다음에 한번 그런 부분들이 부각이 돼서 빵 하고 뛰어오르면 우리는 개인 투자자들이 불나방처럼 붙기 전에 우리는 익절을 하면서 빠져나올 수 있을 만한 그런 재료성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찾는 게 가장 좀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다음 화면을 좀 볼게요. 자, 그래서 과거에 이 반도체 종목들을 보고 오늘의 이제 반도체 종목들을 보고 또 굳이 뭐 결론을 한번 내본다라고 하면은 저는 지금 시장에서는 트렌드가 이어지고 있고 우리는 이런 순환매들을 계속해서 좀 기대를 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좀 새로운 트렌드와 지금 흥행하고 있는 키워드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야 된다라는 거죠. 자, 반도체 기업들이 순환 랠리를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배경이라고 한다면 AI 시장이 뭐 최근에 급성장을 많이 해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AI 반도체 관심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해가지고 계속해서 지속이 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그게 약간 광풍으로 불기 시작하고 지금 뭐 아직까지도 그 바람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 다음에 뭐 엔비디아 등, 마이크론, 뭐 인텔 등등 그동안에 미증시에서 반도체 기업들이 분위기가 좀 많이 올라왔어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많이 올라간 것도 그런 배경이 되겠죠. 물론 어제는 인텔한테 뭐 그런 지금 변동성이 있었지만 지금 미증시에서는 반도체 열풍이 아직까지 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 안에서도 이게 뭐 갈듯 말듯 하면서도 업황 자체가 다 같이 올라가는 건 아닌데 특징주들과 급등 종목들은 꼭 반도체 섹터, 반도체 테마 안에서 나오잖아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이제 이 새로운 신규 모멘텀, 그러니까 새로운 미래 기술에 대한 새로운 자극제들, 명분, 모멘텀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계속해서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반도체 시장, 그다음에 뭐 IT 시장 자체가 계속해서 기술 발전이 이뤄지고 있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이런 그 흐름들은 사실 작년에도 있었고 재작년에도 이어졌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지금은 뭐 오늘 같은 경우도 디램의 뭐 모멘텀들이 나왔었는데 과거에도 이제 뭐 DDR3에서 4로 넘어가는 과정들, 작년 반도체가 불황이다 싶었을 때도 DDR4에서 5로 넘어가는 모멘텀들, 이런 것들은 계속 존재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새로운 모멘텀과 앞으로 그 미래 먹거리 기술에 대한 부분들 모멘텀이 부각이 되는데 지금은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들이 많이 쏠려 있는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시장의 반사익 테마 느낌이 살짝 좀 나기도 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광품들이 새로운 모멘텀이 유입이 됐었을 때 그냥 계단식 상승이 아니라 급등으로 한 방에 이제 위쪽으로 막 상한가를 때려버리는 그런 이제 좀 테마적인 성격을 좀 많이 띠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특히 요즘 뭐 시장을 좀 가볍게 넘기시는 분들이라던가
아니면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 그 다음에 반도체 쪽에 관심이 많지 않으셨던 분들은 그러니까 이런 키워드 하나하나가 조금 좀 복잡하죠. 그래, 반도체 쪽인 거는 알겠는데, 뭐 AI 요 정도 느낌은 알겠는데, 요즘에 뭐 단어들이 좀 많습니다. 뭐 CXL이라던가, 아니면 온센서 AI라던가, 여기 끝에 있는 HBM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어렵죠.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시장에서 테마를 좀 따라가려고 한다면, 기본적인 이 용어들에 대한 상식들은 머리에 좀 탑재를 하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투자하는 종목들이 어떤 이슈를 가지고 있고 어떤 재료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고 이제 짚고 가는 거랑 모르고 그냥 이제 종목을 받고 투자하는 거랑은 좀 많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빨간색으로 강조를 드렸던 세 가지 키워드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 온디바이스 AR 같은 경우는 사실 급등 종목들이 너무 많이 났어요. 제주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한동안 테마의 유행을 굉장히 좀 많이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시장의 트렌드는 온 디바이스에서 이제 온 센서로 이제 좀 넘어간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HBM 등 오늘 이제 3D 반도체라고 하는 기술들이 시장에서 좀 새로 부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용어 정리를 좀 하면서 좀 같이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그림으로 좀 바로 넘겨주세요. 먼저 온 디바이스 AI, 그 다음에 온 센서 AI, 이게 뭔데? 요거를 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오늘 자료들을 좀 많이 준비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좀 어떻게 좀 쉽게 정보들을 공유하고 이해를 시켜드리면 좋을까 이렇게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시간 안에 이거를 다 안내를 해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도 우리 노란톡에 들어와 계신 분들께는 제가 이거 기반으로 만든 자료집, 온센서 AI 관련된 자료집을 이제 올려드리고 공유를 해드렸죠. 그래서 오늘 방송 끝나고 뭐 내일 장중에도 제가 오늘 정리된 내용들은 다시 한번 공유해드리고 올려드리고 자료집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지금 위에 QR코드 나오고 있죠. 이쪽으로 들어오셔서 많이 좀 참여하시고 그 다음에 같이 좀 공부하고 배워나가는 시간을 같이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제 배경을 좀 한번 볼게요. 삼성전자 로드맵에서 이제 과거에 이제 이런 내용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서버 AI에서 우리는 온 디바이스 AI로 갈 거고, 그 다음에 미래 먹거리로는 온 센서 AI로 갈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죠. 그래서 뭐 온 디바이스 AI, 그 다음에 온 센서 AI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뭐 말 그대로 이 AI가 디바이스에 올라가 있다. 그래서 이제 기기 안에 AI 칩을 탑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서버 AI 같은 경우는 이제 데이터들을 다 서버로 보내고 거기서 이제 뭐 이동을 했다가 처리하고 계산하고 결론 내고 돌아오고 그 다음에 결론을 송출하고 그런 복잡한 그런 관계들이 있어서 과거에 이제 서버 AI가 처음에 부각이 됐었을 때는 이제 뭐 빅데이터 기업이라던가 클라우드 기업들 이런 것들도 이제 좀 강조를 많이 받았었죠. 근데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좀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온디바이스 AI라는 기술이 이제 시장에서 부각이 된 거죠. 자, 다음 장 좀 빨리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뭐 글들이 많습니다. 이거는 제가 자료집에서 그냥 올려드리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읽고 이해할 수 있게 좀 안내를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서버 AI랑은 다르게 이제 온디바이스 AI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가지고 있는 휴대폰에다가 AI 기능을 이제 좀 탑재를 시킨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요즘에 삼성전자에서 하이빅스비 이렇게 하면 이제 또 대답을 좀 해주잖아요. 거기에서 뭐 1 더하기 1은 뭐야? 그러면은 네, 정답은 2입니다. 이렇게 서버를 거치지 않고 기기 안에서 해결을 해서 이제 결론을 내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온디바이스 AI라고 하죠. 근데 이제 뭐 요 기능들을 통해서 뭐 보안의 장점이 새로 생겼다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데이터들이 서버로 왔다가 갔다가 하는, 자,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이런 작업들이 이런 불필요한 에너지들이 발생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점점 발전을 하는 기술들입니다. 점점 발전을 하는 기술들이고 우리는 이제 기술들이 이제 보다 고성능, 그 다음에 더 높은 기술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보다 좀 신속하게, 그 다음에 보다 좀 작은 사이즈로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기술들이 좀 발전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온 디바이스 AI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기능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작년도 2분기였나요? 실적 발표를 하면서 컨퍼런스 콜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온디바이스 AI에 특화된 D램을 개발 중이며 2024년도 말에 양산 계획을 밝혔다. 그래서 LLW D램 이렇게 하는데, 이제 워낙 AI 기술 자체가 정보력과 데이터들이 굉장히 좀 많은 상황이고 좀 복잡한 그런 관계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성능을 더 발휘해야 되는 D램 메모리 같은 경우도 좀 더 이제 그 기능들이 좀 같이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온디바이스 AI 같은 경우도 기기에다가 이제 탑재를 하고 그 옆에다가 이제 그러니까 전용 메모리들을 이제 개발을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제 좀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큰 내용들을 뭐 디테일하게 가져갈 수는 없겠지만 이런 키워드들을 한 번씩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온디바이스 AI 혹은 온센서 AI를 위해서 삼성전자에서는 전용, 그러니까 이 AI 칩을 바로 이제 응용하고 좀 더 좀 빠른 처리를 위해서 고성능 AI 기능을 위해서 전용 D램을 개발을 하고 2024년도에 양산을 할 계획이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반도체 기업들을 요즘에 계속해서 성장시키는 모멘텀들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기술들은 굉장히 이제 더 높고 그다음에 더 발전된 기술들을 원하는데 그러려고 한다면은 더 많은 데이터 처리들이 필요하고 그러려면 이제 고성능 새로운 메모리라든가 반도체들이 이제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이제 키워드를 좀 보고 갈게요. 그리고 뭐 기존 모바일용 D램보다 대역폭이 많이 높아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뭐 실시간으로 처리하는데 빠르다. 뭐 이런 것들이죠. 뭐 당연히 이제 과거보다 더 발전이 된 그런 D램이다 보니까 대역폭이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들이 가는 그런 통로거든요. 그러니까 2차선에서 3차선이 되고 4차선, 5차선 이렇게 넓힌다라고 하면은 왔다 갔다 하는 속도가 굉장히 더 빨라지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기술들을 이제 발전을 시킬 계획들을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근데 온디바이스 AI 관련된 종목들은 지금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관련주들을 뭐 하나하나 체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다음 AI 기술 트렌드 변화 이렇게 봐서 아까 우리가 이제 세 가지를 봤었죠. 처음에는 클라우드 AI, 즉 서버 AI 쪽에서 이제 온디바이스 AI, 여기도 이제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많은 상승률을 보여줬고요. 이거는 스마트 기기 내에 AI 기능을 제어한다. 그 다음에 지금 제가 한번 또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거는 이 아래에 있는 온센서 AI, 특정 AI 기능을 설정 수행한다. 이제는 이 모바일 기기에다가 혹은 뭐 이제 특정 기기에다가 AI 칩을 이제 매립을 하는데 그 안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또 부품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온센서 AI 같은 경우는 이미지 센서에다가 AI 칩을 결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다 큰 범위에서 좀 더 세밀하게 전용으로 이제 그 활동할 수 있는 AI 칩들을 미세 부품 안에도 이제 결합을 시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좀 더 디테일하고 좀 새로운 그 고기능 기술로 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좀 발전을 하고 있다. 근데 이것도 사실 온디바이스 AI라는 그 트렌드가 시장에서 너무 커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제주 반도체는 막 10배를 갈 듯이 올라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이런 기술력의 발전과 동시에 시장의 심리라던가 기대감들 이런 것들이 주식 시장에서는 같이 반영이 돼야 되는데 온디바이스 AI가 너무 세게 올라가고 강조가 많이 되다 보니까 이 새로운 그 앞으로 이제 다음 발전 기술과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다음에는 이제 온센서에다가 집중을 할 거야 이렇게 내용들이 나오다 보니까 여기에 있었던 기대감들이 하나하나씩 더해지고 그다음에 온센서 AI 같은 경우도 이제 테마주로 이제 편입이 되고 시장에서 강조를 받고 부각을 받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AI 활용 칩이 여기는 이제 AP 그다음에 그 온센서 AI는 MCU 이렇게 이제 채택이 됐다라고 하는데 다음 그 화면을 좀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여기서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키워드로 기억을 해야 되는 거는 요 이미지 센서라는 단어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과거에는 그 AP라고 하는 것이 이제 스마트폰의 중앙 처리 장치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렵게 해석할 필요는 없고 우리가 시장에서 필요한 내용들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온디바이스 AI에서는 이 AP라는 것이 중요했는데 이제 온센서 AI로 미래 기술로 넘어가고 그 다음 기술로 넘어가면서는 이 AI 칩을 이 이미지 센서에다가 탑재를 한다. 우리 이미지 센서라는 것은 과거에 그 우리 삼성전자가 새로운 시리즈의 갤럭시 시리즈를 냈었을 때 카메라 기능이 막 더 올라가고 뭐 몇만 화소가 막 더 늘어나고 뭐 줌 기능이 더 확대되고 그러면은 그때 부각이 됐었던 카메라 모듈 업체에서 이미지 센서라는 단어와 키워드를 좀 많이 들어봤었죠. 그래서 피사체 정보를 검지하여 전기적인 영상 신호로 변환하는 장치 또는 전자 부품 우리가 카메라 모듈에서 이해를 했었던 그 이미지 센서입니다. 근데 이제는 그 이미지 센서에다가 AI 칩을 탑재를 해가지고 뭐 중앙 장치로 갈 필요도 없이 서버까지 왔다 갔다 할 필요도 없이 이미지 센서에 탑재되어 있는 이 AI 칩이 여기에서 영상을 바로 찍고 그다음에 확인을 하면서 눈으로 바로 확인을 하면서 AI 기능 인공지능적인 기능들을 해결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발전을 하는 거죠. 자, 다음 구간으로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 뭐 장점이라던가 뭐 그런 것들은 다 비슷한 내용입니다. 데이터를 뭐 실시간으로 처리해 즉각 천장에 반영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아까 얘기했었던 서버로 왔다 갔다 하면서 뭐 불필요한 에너지라던가 아니면은 뭐 개인정보가 유출이 될 수 있다라던가 그런 이제 그 단점들을 보완할 수가 있겠죠. 요거는 좀 빨리 넘어가도록 할게요. 최근에 그래서 이제 뭐 이런 동영상들도 나오고 이 온센서 AI를 이해할 만한 그런 이제 동영상들도 시장에서 좀 많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삼성전자에서 줌 애니플레이스라는 거를 공개를 했어요. 근데 이 영상을 너튜브에서 찾아보시면 쉽게 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농구를 하는 그 이제 그 남자 2명이 나오고 여기서 한 명이 이제 한 명한테 이제 하얀색 옷을 입은 사람한테 이제 줌이 되고 집중이 됩니다. 그럼 이제 과거에 이제 움직이는 사람들이라든 움직이는 피사체를 찍으려면 우리가 이제 손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집중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온센서 AI, 이미지 센서에다가 AI 칩이 탑재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 기능을 스스로 인식을 해가지고 우리가 왔다 갔다 할 필요 없이 스스로 인식을 하고 피사체에 왔다가 맞추면서 초점을 뭐 전환한다 뭐 이런 기능들을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온센서 AI가 어떤 부분인지 이제 설명을 하게 됐고 시장에서는 이제 부각이 됐죠.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자료집을 통해서 한 번씩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키워드 시장에서 필요한 키워드만 딱 뽑아서 추출해서 본다라고 하면은 이제 온디바이스 AI랑 뭐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잖아요. 그죠? 그 온디바이스 AI랑 공통점인 부분들이 주식시장에서 뭐 기술력으로 부각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미 온디바이스 AI에서 부각이 다 됐겠죠. 우리는 이런 차이점들을 보는 거예요. 온디바이스 AI는 AP를 채택을 한다고 했는데 온센서 AI는 MCU라는 거를 이제 채택을 하고 프로세서가 이제 MCU라는 키워드가 새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온센서 AI 같은 경우는 AI 칩을 어디다? 이미지 센서에다가 탑재를 한다. 그럼 이제 우리가 키워드로 봐야 될 게 온센서 AI에서는 처음에 하나는 요 MCU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미지 센서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페이지 빨리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뭐 이런 뭐 이제 좀 정보적인 부분들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자료집을 통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바로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온센서 AI 관련된 종목들이 뭔데 이미 시장에서는 노출이 됐고 부각이 돼서 날아가는 종목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어버브 반도체는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키워드 첫 번째 MCU, 국내 1위 MCU 기업으로서 뭐 32비트급 MCU 개발을 완료를 했다. 뭐 32비트급이 뭐 어느 정도 수준인지 우리는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뭐 알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국내 1위 MCU 기업이구나. 온센서 AI에서는 키워드가 이미지 센서랑 그 다음에 MCU가 필요한데 어버브 반도체가 우리나라 1등 기업이라고? 그러면 온센서 AI 관련된 종목들이 부각을 받았을 때 대장 역할을 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 다음에 픽셀 플러스 같은 경우는 여기 나와 있는 이미지 센서 관련된 종목으로 시장에서 최근에 부각이 됐습니다. 빨리 넘겨볼게요. 어버브 반도체는 최근에 많이 올랐죠. 그래서 뭐 상한가도 가고 최근에 뭐 단기간 안에 2.5배 정도의 더블 이상의 상승률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왜? 온센서 AI로 부각이 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픽셀 플러스 같은 경우도 오늘은 뭐 많이 오른 위치라서 변동성이 아래쪽으로도 많이 나오긴 했지만 최근에 상승 여력이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다음 종목들도 한 번씩 볼게요. 픽셀 플러스도 많이 올랐고 그 다음에 뭐 ALT는 아까 이제 어버브 반도체 관련된 키워드가 MCU였잖아요. 근데 이제 ALT의 기업 내용은 국내 최대 MCU 설계 회사와 함께 테스트 개발을 통해서 테스트 솔루션 제공 및 제품 평가를 제공을 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전에 이미 부각이 됐었던 이미지 센서 쪽으로 보시면은 포바이포라던가 이미지스 이런 기업들이 시장에서 부각을 많이 받았습니다. 요건 이제 좀 테마성 종목이고 다음 화면을 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 좀 이제 관련된 온센서 AI가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새로운 트렌드로 또 떠올랐잖아요. 어버브 반도체는 달리기도 시작했고 그 다음에 온디바이스 AI의 열풍이 너무 셌기 때문에 여기에 기대감들이 저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기대가 되는 종목들이 올라간 종목들과 이미 급등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은 우리가 볼 수가 없잖아요. 포바이포 같은 경우는 오늘 봐요. 그동안에 너무 많이 올라가가지고 한번 차익 물량들이 떨어지면은 차익 물량들이 급락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가
로봇주 순환매에서 뭐 TPC를 봤었던 것처럼 아니면 반도체 순환매에서 로체 시스템즈를 봤던 것처럼 이제 막 바닥에서 시작이 되는데 부각이 덜 됐어. 근데 같은 재료를 가지고 있어. 이런 종목들을 보면 더 좋겠죠. 제가 MCU 관련된 기업 리스트들을 쭉 뽑았는데 빨간색 하이라이트는 ALT 하나에다 했습니다. 왜냐면은 나머지는 시장에서 부각을 못 받기도 했었고 막 동전주들 이런 것들도 좀 많더라고요. 부실 기업들도 있고. 그래서 MCU로 부각이 될 만한 기업들은 저는 ALT 하나를 이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 센서 쪽에서는 저는 QSI와 그 다음에 캠시스를 선정을 했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ALT라는 기업이 최근에 바닥에서 어느 정도 이제 반응들이 좀 나오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과거의 전고점에 대한 매물대 언덕들을 지금 소화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MCU 쪽에서는 어버브 반도체만큼은 아니라 하더라도 후속 종목이 된다 하면은 지금 뭐 어버브 반도체는 250%가 올라갔기 때문에 뭐 그 절반만 간다 하더라도 뭐 세 자리 정도의 흐름들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런 순환매들이 뭐 하루 만에 뭐 10몇 프로짜리, 20몇 프로짜리 이런 급등으로 이어질 수 있을 만한 가능성도 저는 이제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ALT도 한번 기억을 해보시고요. 자, 다음 종목 QSI라는 종목입니다. 사실 이 종목은 제가 지난주에 히든 종목으로 선택을 했어요. 근데 아직 반응이 안 나왔습니다. 지난주에 제시를 드리고 오늘 아침장에 한 3, 4% 정도 반응을 보이려고 하다가 지수가 좀 꺾이면서 다시 좀 제자리로 돌아왔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부각을 받을 수 있지만 덜 오른 종목으로 저는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리뷰를 좀 같이 보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시간이 몇 분이 남았죠? 지금 한 6분 정도가 남았다고 합니다. 제가 강의할 수 있는 시간이 한 6분 정도 남았다라고 해요. 근데 제가 오늘 강조를 더 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온센서 AI가 아니었거든요. 다음 화면으로 그냥 바로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오늘 시장에서 새로운 반도체 이슈가 나왔잖아요. 그죠? 반도체 이슈가 나왔고, 페이지를 좀 넘길게요. 삼성전자 일봉 차트까지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요즘에 이제 외국인 수급들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이제 좀 터닝 포인트를 일봉 시점에서 좀 잡은 그런 상황에서 저는 반도체 종목들의 순환매들이 좀 더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빠르게 좀 넘기도록 할게요. 그래서 반도체 종목들의 그 순환매 관점에서 일단은 차트 관심주 시그네틱스 요거는 빠르게 메모하시고요. 제가 오늘 온라인 방송에서 좀 더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빨리 넘어갈게요. 자, 삼성전자가 오늘 꿈의 메모리 3D 디램 연구개발 조직 신설에 나섰다 이런 이슈가 나왔습니다. 오늘 특징주 중에서 레이저 셀이 상한가를 간 이유 중에 하나가 되기도 하죠. 꿈의 메모리 3D 디램 연구개발 조직을 신설을 했다. 여러분들 아까 온디바이스 AI 설명을 드리면서 거기에 삼성전자가 2024년도에는 전용 AI 칩에 걸맞는 전용 디램을 만든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이번에는 꿈의 메모리 3D 디램 연구개발 조직을 신설한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다음 페이지 볼게요. 근데 이게 제 생각에는 굉장히 큰 이슈가 될 것 같아요. 이거를 뭐랑 비교를 해보면 좋으냐면은 우리 과거에 그 디램 메모리 반도체에서 DDR3에서 DDR4로 넘어갔었을 때 반도체 종목들이 엄청나게 올라갔죠. 메모리 반도체 종목들이. 그리고 이번에 DDR4에서 5로 넘어가는 현재 시점에서 ISC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그 다음에 메모리 반도체 디램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률이 굉장히 좀 세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 디램이라는 게 현재까지 기술력으로는 이제 2D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1차원적인 판 안에다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기술들을 이제 융합을 하는 거예요. 그동안의 과제가 뭐였냐면은 이 칩도 조그맣게 만드는 건데 기능은 뭐 계속해서 좀 올라가는 기능들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좀 더 빠르고 메모리 폭이 좀 더 늘어나고 이제 고성능의 기능을 만드는데 사이즈를 점점 줄이는 거. 근데 여태까지는 한 판에다가 계속해서 이제 줄이고 그 다음에 사이즈를 줄이고 좀 더 좀 빽빽하게 오밀조밀하게 이제 좀 압축을 시키고 이런 기술들이 계속해서 부각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DDR3에서 4가 되고 4에서 5가 되고 이런 기술력들이 시장에서 좀 많이 부각이 됐었죠. 근데 지금 우리가 AI 시장에 또 크게 오고 AI 반도체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 성능은 굉장히 많이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는 시점이 됐어요. 근데 이렇게 한 판에다가 계속해서 응축을 시키고 사이즈를 줄이고 빽빽하게 배치하고 작게 만들고 이런 거에는 이제 한계점이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는 게 그러면 이걸 2D, 그러니까 한 판에다가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적층식으로 이제 쌓아가면서 디램의 메모리 구조 변화를 좀 새로 만들어 보자.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기능들을 더 이제 높게 갈 수 있게 만들어서 우리가 앞으로 미래에 추구하는 AI 기능들을 그 다음에 고성능 그런 데이터 처리 속도들을 발맞춰서 만들어 가자.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오고 사실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보다는 이 적층식 3D 디램 연구 개발은 미국에 있는 마이크론이 좀 먼저 시작을 했고 지금은 분위기가 좀 더 빠르게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삼성전자는 지금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압도적인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몇 년 전에 그 과거로 간다라고 하면은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도 점유율을 시장 1위로 올라갈 목표를 할 거야. 그리고 굉장히 많이 따라가고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삼성전자에서 이 디램 시장에서 한 발은 좀 뒤늦은 스타트이긴 하지만 이 3D 디램, 이 적층식 메모리 반도체의 연구 개발을 이제 시작을 하고 미국에서 이제 R&D 조직 부서를 또 새로 신설을 하고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반도체 시장에서는 새로운 먹거리가 너무 강하게 와버린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서는 굉장히 큰 모멘텀이 될 것 같아요. 온센서 AI도 부각을 드렸지만 우리가 오늘 새로운 뉴스가 봤기 때문에 여기 관련된 종목들을 우리가 안 볼래 안 볼 수가 없겠죠. 자,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설명을 드렸던 내용들이고 지금 시간이 좀 부족하니까 패스. 자, 우리가 이 메모리 반도체 안에서 디램 반도체 안에서 DDR4에서 5로 넘어가는 시기에 ISC라는 종목이 100배 이상의 상승률을 보였어요. 그리고 2023년도에는 반도체 종목들이 불황기였거든요.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지 않았는데 그런 이제 성장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트렌드의 변화를 직접 수혜로 받는 종목이 나오다 보니까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3D 디램 반도체 관련된 새로운 수혜주들과 이렇게 ISC처럼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종목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찾아야 되잖아요.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공개 방송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QSI를 히든 종목으로 선택을 했고, 이게 참 좀 아쉽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매매하다 보면은 1번 종목을 살까, 2번 종목을 살까 막 고민을 하잖아요. 그러다가 2번 종목을 샀는데 1번 종목이 날아갈 때가 있잖아요. 저는 지난주에 그랬거든요. 공개방송 들어오신 분들은 제가 아쉬워서 히든 종목 안내해드리고 관심주로 제시를 드렸던 종목이 있습니다. IMT라는 종목인데 IMT가 QSI가 좀 조용한 가운데 다음 화면 단기간 안에 엄청 급등을 해버렸습니다. 35% 급등을 3거래일 만에 해버렸어요. 굉장히 좀 아쉬운 상황인데 이 종목이 오늘 3D 디램 개발 총력의 핵심 기술 보유가 부각이 됐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모멘텀들이 부각이 되면서 3거래일 안에 35%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확실히 우리가 믿고 갈 만한 강한 모멘텀이 시장에 나왔다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다음 화면. 레이저셀이라는 종목은 오늘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화면을 보면서 이슈를 보면은 레이저셀이 삼성전자 꿈의 메모리 3D 디램 개발 소식에 독자 개발 면 광원 레이저 기술이 부각이 됐다. 근데 이제 이 디램 디램 관련된 종목들이 최근에 트렌드가 어떠냐면은 미세 공정이 엄청 주요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시장에서 부각이 되면서 급등하고 상한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종목 제가 히든 종목을 또 준비를 했고 지금 말씀드리는 3D 디램 관련된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IMT라던가 레이저셀과 동일한 공정기술 부각 가능성, 그러니까 상한가 재료를 그대로 같이 가지고 있을 만한 종목을 준비를 했고요. 제가 여러분들 지난주에 TPC로 보여드렸죠. 제가 상한가를 또 기록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적중을 시켜드렸습니다. 상한가를 또 한번 먹었던 사람들이 또 잘 가져간다라고 저는 오늘 상한가 재료를 가지고 있는 종목을 갖고 왔기 때문에 충분히 TPC 이상의 후속주로 가져갈 수 있다라고 저는 크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종목은요 방송이 끝나고 8시에 바로 온라인 무료 방송을 진행을 합니다. 제가 오늘 말을 다 못했던 내용들 다시 설명을 드리고 이 종목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 저랑 같이 단기 급등주를 노리실 분들, 급등주를 사냥하실 분들은 꼭 참여하셔서 저랑 같이 또 좋은 결과를 얻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김정영 전문가님 수업 듣고 오셨습니다. 저희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초록 검색창에 상한가스쿨 검색하셔서 홈페이지 바로 들어와 주시고요. 홈페이지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쭉쭉 내려오시면 깜빡깜빡하는 방송 보기 빨간색 버튼이 하나 있습니다. 이 버튼만 누르시면 참여가 가능하시고요. 바로 8시부터 진행이 되니까 서둘러서 이동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참고로 방송에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따른 조언일 뿐 주가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모두 고맙습니다.